질문할 게 하나 있게. 아, 빨리 해, 그럼. JMS 있잖아요. JMS? 누구야, 걔가? JMS. 나는 신이다, 걔? 네. 그 사람이 되게 신기가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되게. 걔 그 저승이 엄청 많잖아. 네. 저승이 가득한 놈이 인류도 있잖아. 자기가 구속, 그러니까 이제 검찰 뭐라고 할까, 국가로부터 피해받는 날짜를 10년 전부터 예언했대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게. 그게 1999년도 1월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 나오고 국가 공권력 타깃이 됐거든요. 얘 기묘 간지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묘 월주가 기묘해요. 그지? 근데 99년에 기묘년이거든요. 지가 뭐 지 죽을 거 하네. 그 사주 공부를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 아니 그런데 보면 사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보면 저승이의 입이 딱 보면 그냥 입 자체가 저승이인 경우가 하나 있고, 사주 전체가 저승인데 입은 저승이가 아닌 구조가 있어. 근데 둘 다 이래. 그냥 예를 들어서 저승이의 입, 예를 들어서 임을이다. 임수가 저승일 수도 있고 을목이 저승일 수도 있다 그러지. 내 말은 둘 다 마찬가지야. 뻥치는 거는. 그러니까 걔는 사주 안에 갑, 을이 다 저승이잖아. 그치? 그걸로 그 기토를 희롱하거든. 기묘로 희롱하잖아. 나름대로 공부를 했나 보지 뭐. 딱 99년을 찍은 거 보면 그때 이제 똥꼬 찔리는 줄 알았나 보지 뭐. 아니 그런데 그게 을유년인가? 을유 기묘 갑신이고. 을유지. 예, 을유. 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목금이 이렇게 싸우면은 그 생각외로 피가 안 통하잖아. 피가 안 통한다는 뜻을 잘 생각해 봐. 피가 안 통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해야 되는데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사고 방식이 비정상적이야.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변태 성욕이니 동성연애니 뭐 기타 뭐 트랜스젠더니 기타 등등이니 다 그런 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혹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이 뒤집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걔는 그런 이상한 촉들이 발전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마치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맹꽁이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학교에서 이러면 잘리지. 선생이 늦게 와, 선생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 진짜 말 그대로 미친 건데. 내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미친 거거든. 그냥 정신 나간 거야. 정신 나간 건데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통하야 이 지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는. 그러면 나는 미쳐서 이러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목금이 싸우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골 때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히나 갑, 을이, 묘가 다 저승사자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골 때린다고. 근데 그 골 때리는 생각을 평범한 사람들이 듣잖아.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부족한 건데. 비정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저기 있네. 덜 신난다 팜. 아까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좋아하면 이제 사이비로 간다고. 우리처럼 나 같은 사람한테 사이비 하라고 백날 해도 절대 안 하지. 신비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갑, 묘유충, 뭔가 막 좀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뭔가 막 저승사도 잘못하려고 하면. 근데 이거 왜 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때 자기가
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 예. 이 사람. 저기 보면 저기 그 사주 예문에도 그런 거 있잖아. 신통함을 발휘하여 뭐 그런 책 예문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히려 이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더라고요. 오빠는 그때부터 번성했다고? 네, 오히려. 자, 다 한 거요? 어떻게 다른 질문이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옥형이 왔으니까 옥형 쌤이 오늘은 어떻게 한번 나오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옥형 쌤이 분명히 이 사주를 분석하는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 1, 2, 3, 4. 근데 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 뒤죽박죽 쓰질 않아. 1, 2, 3 이런 식으로 딱 단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겠거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를 혹시는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 왜냐면 내가 설명을 하잖아. 뭔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감이 안 오나 봐.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기만 하면 그거를 막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일 늦게 온 거야, 지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내가 해버렸어. 어때? 누구지? 걔 꼬맹이 누구지? 김신영? 김신영인가?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 됐어? 준비? 한번 해봐. 한 10분이든 뭐. 그 순서만 이야기하면 돼. 진짜요? 괜찮아. 아니, 편하게 뭘 하냐면, 사주를 처음에 이렇게 읽는 순서 있잖아, 순서.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사주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해도 상관없고. 잠깐만요. 자. 놀아야지. 사주를 읽을 때 자훈 선생님께서 궁의를 돌려서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연주는 어떤 조상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아버지의 월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일주가 처한 어떤 큰 범위의 어떤 국가라고 이해해도 되고, 어떤 음덕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궁의를 좀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김신영 사주가 뭐였지? 개해, 을축, 을묘. 그래서 일단은 이 연주만 딱 보기에 이렇게 개해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저는 일단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공이 어떤지. 근데 이게 해수가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을축 자체의 부도의 의미도 있고, 그렇다 여기 지금 일주는 아버지의 기준으로 시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45세 이후도 그닥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의 상황이 안 좋다고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를 이제 보는데, 지금 시간의 어떤 순서가 해충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 갑, 임기, 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초년에 어떤 고생은 하면서 살겠지만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흐름이 괜찮고, 또 지금 저는 저승사자 이론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그게- 있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사조를 읽지 하는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해묘미 년생인데 그 없잖아요 저승사자가. 그러면 뭐 몸뚱이만 쓰고 뭐 단순 노동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축토가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그 문을 그냥 들어와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주의 여기서 금은 어떤 결실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목에서 을경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겠다는 흐름이 아니고 어떤 그 금을 시종자로 활용해서 꽃을 피우겠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금이 이제 저승사자의 금기로 받아서 넘어오는 거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좀 총명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월살이라고 하면 물론 복지 혜택도 있고 막 그러지만 저승사자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제살도 저승사자인데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 어떤 혜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시주가 만약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될까 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축토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넓은 무대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토가 있어야지만 지금 상황이 이해된다 해가지고 무토를 넣어서 했는데 그러게 보니까 그 무게합의 공간이 굉장히 연주에서부터 일주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연주에서 시작해서 시주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내가 추구하는 시주는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그 에너지들이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과 늘목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무토가 이쪽에 연주에 있었다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받는 꼴이잖아요. 무토가 연주에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무대에 세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무토 무대가 이제 일주의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써주는 거 그런 꼴이 되고 또 여기 이제 무인시 이렇게 있으면 또 이 인목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축토로 근거지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기 있는 무인을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도 어떤 그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나가려면 축토와 합의되어야지 나갈 수 있고 또 뭐 그 가수들도 여기에 있는 무대를 통해서 그 전국에 이제 그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사대운이었을 거예요. 기사대운인데 이제 근데 이 기토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축이 반응한 거니까 이렇게 조금 더 무대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대운이 되면 여기는 일개무의 어떤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꽃을 피우는 흐름 이런 식으로 저는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비법이라기보다는 자훈 선생님이 어떤 궁의를 좀 돌려가면서 다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가르침대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